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업 시간 말미에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렁 트랜스플란테이션, 폐이식은 아직 그렇게 많은 병원에서 시행되지 않는 수술로 해리슨에 나와 있긴 하나 아직 우리 병원에서도 시행해 본 적이 없는 술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많은 양의 이식이 되어지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강의는 하고 어떠한 환자들한테 폐 이식을 시행하는지 정도만 기억을 하고 가볍게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은 어떤 식으로 이행이 되고 있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나 시행이 되고 있는지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이고요.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의 첫 케이스는 1963년도에 처음 휴먼에서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첫 번째 성공적으로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받았고 뭐 특별히 렁은 잘 기능을 하고 이뮤노로직하게 리젝션이나 이런 건 생기지 않았지만 부수적으로 리날 페일리어가 생겨서 환자는 결국 사망을 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1963년도에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이 생겼다 했다는 걸 보면 참 대단하죠. 그래서 과거 이제 그 이후에 한 25년간 우리가 엔드 스테이지 렁 디지즈가 있는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해볼 수 있는 트리트먼트 옵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트랜스플란테이션을 고려할 때는 그냥 좀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질환에 대한 다른 세라피틱 옵션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고 이 사람이 이러한 프로시저, 그러니까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으로 인해서 환자의 예후가 상당히 좋게 예상이 되는 그런 환자에 한해서 트랜스플란테이션을 고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션을 보면 점점 이렇게 뭐 연도별 이렇게 숫자를 나타내는데 많은 수의 환자가 COPD나 IPF, 그다음에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일부 AT, 알파 1 안티트립신 데피션시나 그다음에 펄모너리 아터리 하이퍼텐션 환자에서 있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시스틱 파이브로시스가 없으니까 대부분 IPF 환자나 COPD가 심한 환자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렁 트랜스플란테이션, 어덜트와 페디아트릭에서 그 연도에 따른 우리가 술식을 보면요. 바이라테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바이라테랄. 그다음에 한쪽 렁만 하는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트랜스플란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죠. 리트랜스플란테이션, 그러니까 한 번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고 이 폐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리젝션이 오거나 해서 리트랜스플란테이션 하는 경우도 어덜트와 페디아트릭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아직 렁 트랜스플란테이션도 굉장히 걸음마 단계인데 미국이나 서구 국가에서는 이미 트랜스플란테이션뿐만 아니라 리트랜스플란테이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러면 그 환자들한테서 우리가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을 고려를 하느냐? 어, 굳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 표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치 정도 같은 것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떠한 질환, 아까 얘기했죠. 어떠한 질환에서 그 질환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의 예후가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90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그렇지 않은 좋은 예후가 예상되는 사람들한테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COPD,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나 브론키եկ타시스, IPF, 그다음에 이디오패틱 풀모너리 아터리얼 하이퍼텐션이 심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이 이외에도 엔드 스테이지 렁 디지즈인데 적절한 내과적인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을 때는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흔한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고요. 그래서 각각의 질환에서 우리가 트랜스플란테이션 병원으로 리퍼를 해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트랜스플란테이션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논문을 찾아보면 아주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볼 사람이 없을 거라 예상은 하지만 나중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 익스클루전을 해야 되느냐? 대부분 인펙션이 심하거나 아니면 언더라잉 디지즈 자체가 굉장히 푸어해서 트랜스플란테이션을 견딜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뭐 HIV나 헤파타이티스 B, C 조절되지 않는 어떤 펄모너리 인펙션이나 다른 인펙션, 말리그넌시가 있거나 담배를 심하게 키우는 사람, 알코올 디펜던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나 바이탈 organ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익스클루전을 할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멜러티브 컨트라인디케이션. 그래서 만약에 수술할 사람이 충분히 이 사람은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수술을 해볼 수 있는 렐러티브 컨트라인디케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그럼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요? 그에 이제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국가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뭐 인종이나 지역적인 위치나 정치적인 요소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통일화되어 있는 우리가 웨이팅 리스트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게 없다가 이제 최근에 더 long allocation score라고 해서 이제 라스라고 하는 걸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요거에 따라서 웨이팅을 하고 구간이 이제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식에 따른 평균 웨이팅 타임은 135일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웨이팅 하는 동안에 죽는 사람의 비율은 한 6.5%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라스 스코어라고 하는 게 없고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장기 이식 센터에서 하는 이제 얼로케이션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 근데 미국처럼 아직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런 통계 보고나 이런 것들은 없는 실정입니다. 트랜스플란테이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이라테럴로 할 수도 있고 싱글로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즈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됩니다. 근데 뭐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나 브론키եկ타시스는 일반적으로 바이라테럴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심한 하트 디스오더, 엔드 스테이지 렁과 엔드 스테이지 하트 디지즈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트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의 없는데요. 우리가 키드니 같은 경우는 리빙 도너를 굉장히 많이 하죠. 뭐 가족 간에 콩팥이 두 개니까 하나를 주기도 하고 하는데요. 렁 같은 경우는 리빙 도너 로바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시험적으로 하긴 하나 로브 한두 개 띄워줘가지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리빙 도너 트랜스플란테이션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바이벌 아웃컴을 보면 외국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보통 5년 서바이벌이 한 50% 정도 됩니다. 이건 이제 각각의 질환이 되겠고 각각의 질환에서 바이라테랄, 싱글하게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했을 때 숫자 3년, 3개월, 1년, 3년, 5년, 10년, 15년 서바이벌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5년 서바이벌 한 반절 정도는 살아 있죠. 5년 동안. 상당히 서바이벌이 좋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아직 정확하게 발표된 보고는 없지만 한 5년 정도 쓰면은 리트란스플란테이션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사망하는 것으로 제가 학회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데이터인데요.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했을 때 메디안 서바이벌이 어덜트에서 보통 5.7년, 페디아트릭에서 5.4년 정도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요거와 유사하거나 이거보다 좀 더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렁 트랜스플란테이션 하고 난 다음에 환자가 얼마나 좋냐, 아웃컴이 어떠냐를 봤을 때 바이라테랄 렁 트랜스플란테이션 했을 때는 거의 펄모너리 펑션이 정상으로 되고 유니라테랄하게 싱글 트랜스플란테이션 했을 때는 우리가 거의 뭐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약간의 어브노멀리티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엑서사이즈 테스팅을 했을 때는 맥시멈하게 운동하는 경우에 약간의 임페어먼트가 있고
대부분 렁 트랜스플란테이션 했을 때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액티비티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그런 펑션을 충분히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이런 액티비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근데 보시면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요. 미국 기준으로 7억 정도 돈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한 1억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대략적인 이식에 소용되는 비용이 한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면 펑셔널 스테이투스가 좋아지느냐? 보시면 100%일수록 좋겠죠. 근데 대부분 한 7, 80%의 환자가 한 70% 이상의 펑션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렁 펑션이 좋아져서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구나 이 정도고, 그러면 직장을 얼마나 고용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시면 네, 그래도 네,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워킹 하는 경우가 보면은 그래도 꽤 있죠. 네. 컴플리케이션. 그러면 컴플리케이션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뭐 얼로그래프트 리젝션, 디스펑션이 있을 수 있고, 소라시각에는 뭐 너브 인절이나 다이아프램 디스펑션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카디오바스큘라하게 GI, 헤파토빌리어리, 레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으로 인한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시간이 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런 거는 뭐 시험 문제에 내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살펴보면 그래프트 디스펑션이 있겠죠. 일단 프라이머리하게 그래프트 디스펑션이 있는데 보통 이식하고 72시간 안에 디퓨즈하게 풀모너리 인필트레이션이 생기면서 하이폭세미아가 심해지면 프라이머리 그래프트 디스펑션이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렁을 이어줄 때는 에어웨이를 이어줘야죠. 트라키아나 뭐 양쪽 브론커스를 메인 브론커스를 이어주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 연결 부위에 네크로시스가 생기거나 찢어지거나 아니면 그 연결 부위에 그래듈레이션 티슈가 자라서 막히거나 또는 그 부위가 좁아지거나 브론코말라시아가 생기는 수 있는데, 그 비율은 20%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젝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큐트 셀룰라 리젝션, 크로닉 리젝션, 휴머럴 리젝션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젝션에 대해서는 뭐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도 이제 외부에 우리가 트랜스플란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인펙션이나 다른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굳이 기억을 한다면 크로닉 리젝션, 이거는 이제 내과 전문의 시험 문제 보통 나오는 건데요. 롱텀 서바이벌 레이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이제 이 크로닉 리젝션이 나타나면 특징적으로 브론키올라이티스 오블리터란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생깁니다. 프리벌런스는 보통 이식하고 5년까지 약 50%, 그래서 대부분 한 5년 정도 지나면 크로닉 리젝션이 생긴다. 그래서 아까 뭐 평균 수명도 그 정도 되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진단은 FEV1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뭐 치료는 아직 명확하게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치료는 없습니다. 뭐 면역 억제제를 증강시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드러그 레지멘의 변화를 보이거나 리트란스플란테이션 결국에는 할 수도 있다. 근데 아직은 컨센서스는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초기에는 우리가 렁 트랜스플란테이션 첫 번째 했을 때, 리트란스플란테이션 했을 때 각각의 코즈 오브 데스를 보시면 초기에는 이런 인펙션이나 뭐 그래프트 디스펑션 또 카디오바스큘라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테크니컬한 문제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까 얘기했던 크로닉 리젝션에 의한 브론키올라이티스 오브리터런스 신드롬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비보 렁 퍼퓨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엑스비보 렁 퍼퓨전은 우리가 도너한테 렁을 띈 다음에 이 렁을 그러면 셀라인에 넣어놓겠죠. 그러면 이 셀라인을 넣어놓은 다음에 이송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환자한테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 수술하기 전까지 우리가 실험실적으로 렁에 퍼퓨전을 해주는 겁니다. 폴모너리 아터리와 폴모너리 베인, 그 다음에 트라키아에 각각 이렇게 튜브를 넣어서 이쪽으로는 벤틸레이션을 해주고
이쪽으로는 플루이드를 줘가지고 퍼퓨전이 일어나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퍼퓨전을 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으로는 뭐 리컨디셔닝을 우리가 해주고 뭐 프리저베이션 타임을 길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피지올로직하게 컨티뉴어스하게 계속 이 렁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인플라메이션을 조장할 수가 있겠고 또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은 혈액이 아니기 때문에 디스럽션 시켜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이쪽 트라키아에는 벤틸레이터를 연결하기 때문에 벤틸레이터 인듀스 렁 인저리를 입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고려해서 엑스비보 렁 퍼퓨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엑스비보 퍼퓨전이 이런 걸 평가하고 리컨디셔닝하고 도너렁을 보전하는데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보고된 바가 있어서 첨부해 봤고요. 여러분은 엑스비보 렁 퍼퓨전이 뭐다? 이런 거구나. 엑스비보 렁 퍼퓨전 내가 수업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어. 렁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는 환자한테 하는 거지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은 우리가 엔드 스테이지 렁 디지즈에서 메디컬리하게 트리트먼트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해줄 치료가 없는 전문진 상태가 좋은 수술을 했을 때 예후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환자한테 하는 수술이다. 그리고 어떤 질환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폐혈증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리뷰하고 왔으면 좋겠고요. sepsis의 정의, septic shock의 정의, 그리고 initial resuscitation 그 정도만 한번 바쁜 친구들은 한번 읽고 오셨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